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업 비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제시하자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 및 목표, 두 번째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세 번째로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네 번째로 파이썬 활용 데이터 분석, 다섯 번째로 결론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및 출처를 남기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및 목표인데요.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 및 새로운 감염병에 이를 적용해 보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역, 연령, 성별, 계절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지역별 특성으로는 인구당 확진자 수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확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공시설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령별 특성에서는 확진 비율이 높은 특정 연령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다중문화시설 이용률을 분석하여 그러한 연관성을 파악해보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별 특성인데요. 코로나 감염률과 사망률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절별 특성인데 확진율이 높은 특정한 어떤 계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낮은 온도와 코로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에 따른 인구당 확진자 수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통계 자료를 냈는데, 크게 서울, 인천, 세종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많고, 경북, 전남, 부산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과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코로나 유행 시기에 되게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받으면서 제재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목욕탕과 유흥업소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과 인천 상위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죠. 근데 목욕탕 수는 오히려 가장 적은 도시가 되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당 확진자 수가 적은 그런 하위권의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목욕탕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목욕탕의 수와 확진 비율이 서로 비례한다는 연관성을 좀 찾을 수가 없었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그래서 유흥업소 분포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같은 경우 확진 비율 상위 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종에는 낮은 유흥업소 비율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아까 부산 같은 경우 인구당 확진자 수가 낮은데 비해서 나름 평균보다 좀 높은 그런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역에서 연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다시 면적 대비 유흥업소 비율을 보자 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 순인데 다시 보면은 부산 인구당 확진자 수 비율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유흥업소 비율이 굉장히 컸다. 즉 결과적으로 한정적인 지역 서울이나 경북, 전남 등에서만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른 인구당 확진자 수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대마다 이제 분기를 잘랐는데 10대에서 가장 높았죠. 0.9 정도 나오는데 그 뒤로 이제 점차 연령에 따라서 쭉 감소하다가 50대부터 그 이후로 살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중문화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연극, 문화행사에 대한 관람률에 대한 비율을 연도별로 20년, 21년, 22년도로 가져와 봤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20대에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다 연령에 비례하여 점차 감소하는, 정비례해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이제 코로나 비율이 높았던, 인구당 확진자 수가 높았던 10대나 이제 50대에서 점차 이제 이런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던 모습과 살짝 연관성을 찾기 힘든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확진자 수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시각을 해본 건데, 해당 그래프는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빨간색이 여자, 파란색이 남자의 선으로서 그래프를 도식화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전체적으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전체 확진자 수를 도식화해 본 건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연도가 2022년부터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년도나 21년도나 사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숫자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2년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남성이 87만 명, 여성이 108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는데, 이렇게 데이터 확진자 수의 샘플이 많을 때에 여성의 확진자 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해서 남성이 96만 명, 여성은 119만 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해봤냐. 일반적으로 남녀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봤을 때 남성이 80.3세, 여성이 86.3세로서 여성의 면역력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그런 가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에서 22년 동안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해서 약 19.1% 여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누적 확진자 수와 면역력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적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은, 저희가 높은 여성 누적 확진자 수에 비해서 남녀 간 사망자 수가 비슷하죠. 즉, 이는 사망률이 여성이 더 낮다. 반대로 보면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다. 즉, 결과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중증에서 봤을 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률이 오히려 낮다라는 것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별 감염병 추세를 분석해 봤는데요. 파이썬으로 각각 22년도, 21년도, 20년도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식화해 보인 모습이고, 전체 해당 연도에 따른 확진자 수에 대해서 월별 확진자 수를 나눈 값으로서 이렇게 비율로 그래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러한 2020년도부터 22년도의 월 확진 비율 누적 합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3월, 8월, 12월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2월에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때 겨울이죠. 겨울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추운 날씨에 외부 환경 활동이 이제 감소하고 면역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밀폐된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이 그런 좀 연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 2020년도부터 22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3년도의 월별 확진자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측 그래프를 만들어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는 저희 2023년 실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6월달부터 좀 유의미한 결과를 좀 보이죠. 점차 증가하고 8월까지 증가했는데, 8월부터 사실 지금 10월인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으나,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 31일부터 저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8월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전수조사는 표본을 따가지고 그 표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분포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체가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7월부터 조금 증가했다가 8월에 피크를 찍고 8월부터 점차 이렇게 9월, 10월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그린 예측 데이터의 그래프를 추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로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썬 활용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나올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에다가 파이썬에 주피터에 이제 불러와서 리드를 시키고, 엑셀 파일을 리드를 시키고,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건데, 아까 다 파이썬 자료로 나타내 보인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선으로 표시해라, 책을 어떤 걸 써라,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레이블을 이런 걸로 써라, 제목은 이런 걸로 써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사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중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는
색깔을 좀 구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전체적인 코딩 영상을 따로 첨부하여서 올릴 테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해보고 분석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 특히 이러한 점에서 엑셀로 분석했을 때 실제적인 그래프 값이 저희가 만든 예상 그래프와 추종을 하는 그런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 값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별 데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엑셀 자료를 불러와서 그런 레이블 값들에 대한 제목, 추가, 그래프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다 파이썬으로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그런 점이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해결 방안인데요. 연관성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크게 분류해서 그런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결론으로서는 확진자 수가 높은 지역에서 고위험군의 시설 분포가 오히려 낮은 부분이 있었죠. 세종이나 부산 같은 경우. 그래서 확진율과 고위험군 시설의 상관성을 크게 찾을 수 없었다. 좀 안타까운 한계점이 있었고, 연령별 결론에서는 10대, 30대 확진 비율이 높았는데 이때 보니까 다중이용 시설 방문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연관성이 좀 있었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 좀 50대부터 증가하는 추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성별 결론을 봤을 때 전체적인 사망자 수가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누적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면역도 높은 여성의 성별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결론이었는데요. 겨울, 가을, 여름, 봄 순으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3월, 8월, 12월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낮은 온도의 계절인 겨울에 많이 감염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러한 상관계수를 좀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생성되는 이런 막대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여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백신을 제조하는 데 참고를 하고 특정 연령이나 성별이 가지는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상청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러닝머신 예측 모델을 통해 매년 기온폭이 크게 감소하는 어떤 변곡점들, 이런 점들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점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문 및 출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코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